보수 일색이었던 지역 정치 민심이 총선과 대선 이후 다양한 색채로 변화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이런 정치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막혀있던 대중국 통상 분야와 지방 외교 현안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직원이 상원이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증언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시립희망원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노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골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인 골절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이어지던 초여름 날씨가 오늘과 내일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낮 기온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그동안 많이 더우셨죠. 나흘째 이어지던 고온 현상, 오늘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어제 31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기온은 오늘은 4도가량 낮은 27도 예상되고요. 안동 지역도 27도에 머물면서 평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겠지만 오후부터는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또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지만 모레 낮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오랫동안 독식하다시피 한 대구 경북 민심이 대선을 거치면서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치적 색채가 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대구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 것은 이번 19대가 사상 처음입니다. 보수 일색이던 지역 민심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20대 총선 이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제 지난번 총선 때도 야당 출신 인사들이 몇 분 당선이 되었고요. 대구 경북의 정치가 다양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정당의 오랜 독식에 따른 염증에다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민심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개혁적 조치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진보와 보수가 섞인 다양화된 정치적 색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 다양성이 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정치적 색채보다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성격이 강하고 특정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지역 활동이 미미한 데다 출마 후보군도 부족해 정치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얼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통치를 하느냐, 열린 통치를 하느냐가 한 가지 변수이고요. 현재 정당 체제를 얼만큼 길게 갖고 가느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뚜렷해진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이 보수정당이 독식해온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정당들의 과제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새 정부 출범 뒤 경상북도와 조효시군은 새 정부 정책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와 연결할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아서 지역 소외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뒤 경상북도가 바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7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갖고 대응책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선 시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여야가 바뀌면서 정책의 큰 틀이 변하자 포항시도 대통령 공약을 분석하고 국별로 실행 계획을 보고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 그 정책이라든가 사업 등에서 많은 부분에서 달라짐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할 일은 태산인데 새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경북 국회의원 13명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도의원 60명 가운데도 자유한국당이 56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2명뿐입니다. 자치단체장마저 국회의원과 같은 당이다 보니 다른 당과 소통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새 정부 도내 공약 7개 가운데 경상북도가 건의한 사업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우리 경북은 특정 정당의 또 국회의원들께서 다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간의 야당과 협조나 또 경북 공약들에 대해서 소통 창구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의 권력 지형은 변할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는 만큼 지역에서도 보수와 진보 양쪽 정치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교수 등 전문가 그룹부터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새로운 정책에 어떻게 부응해야 되는지 우리 그 전문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성장할 때 정권 교체에 따른 지역 소외의 우려는 줄어들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에서도 중국의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막혀있던 대중국 통상 분야 지방 외교 현안이 속속 풀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완화 움직임이 통상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감지됐습니다. 한 달여 동안 30건에 달하던 경상북도의 중국 수출 기업 피해 신고가 5월 들어서부터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중국 수출 관련 어떤 기업들의 피해상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특히 대금 결제라든지 통관 지연 절차들이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실제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의 한 업체는 협상조차 중단됐던 중국 바이어와 며칠 전 2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 주소가 성주인 거를 원래 알았는데 되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말이 바뀌더라고요. 계약서 작성했고 도장 찍고. 지방 외교 쪽도 보복 해제 신호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사무국을 맡고 있어 추천권을 가진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임명이 의장단체인 중국 후난성의 반대로 무기 연기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바로 승인이 난 겁니다. 신정부의 중국 특사 파견에 이어 7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광 쪽도 중국의 한한령이 머지않아 풀릴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기존의 중국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걸 다시 복원하고 그것이 풀렸을 경우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팸투어, 홍보 설명회. 경상북도는 중단됐던 중국 관광단 팸투어 현지 홍보 설명회 재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상북도로서는 중국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면서. 경상북도는 사드 배치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 불고 있는 이런 유화적인 분위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골다공증이나 낙상으로 인한 노인 골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 환자 4명 가운데 1명이 1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살 손순자 할머니는 며칠 전 갑자기 고관절 통증이 심해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넘어지지도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고관절뼈에 금이 간 것이 발견돼 철심으로 이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노화로 뼛속 칼슘이 빠져나가는 골다공증이 주 원인입니다. 이래 걸어 다니는데 우리 하디는 거리가 요 못 댕겨요. 화장실에 이래 기가 돼.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골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골절상은 삶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4개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한국인의 삶에 부담이 되는 질병 중 하나로 낙상이 꼽혔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통해 한국인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분석했더니 낙상이 7위로 나타나 10년 전에는 순위에 없던 질병이 새롭게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크게 다친 것도 없고 했는데 또 갑자기 특히 노인골절은 환자 4명 중 1명이 1년 안에 숨질 정도로 사망률이 높아 더욱 치명적입니다. 젊은이보다 회복이 더딜 뿐더러 폐렴이나 욕창, 영양실조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빠르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관절 골절을 당했는 노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폐렴이 오거나 욕창이 오거나 영양실조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해줘요. 의료계에서 노인 환자를 상대로 낙상 예방 교육까지 진행하는 등 노인 골절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인권이 무참히 유린돼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고 현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직원이 생활인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증언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1990년대 후반 대구 시립희망원에 입소한 지체장애인인 A씨. 입소 직후 머물게 된 신규생활관에서 한 생활인이 희망원 고위 간부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야구방 매기고 막 어떤 생각이 즐거이나 가는데 누가 저거 만거예요. 자신이 신규 생활관을 나온 뒤에도 폭행으로 또 다른 생활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비가 왔는데 오한이 생겨가지고 개인까지 오고 나한테는 안 돼요. 그냥 야장은 지금 많이 죽었다. 폭행치사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생활인은 2000년대 후반에도 신규 생활관에서 또 다른 폭행치사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도 죽고 누구나도 그들이 병건인데 그들이 막아 죽은 것도 있어. 그런 걸 말해보면 큰일 나지. 이 사무실 걸라보잖아. 그래 두들이 먹어 얼마 있다가 죽었더라고. 희망원을 운영해온 전주계 측과 대구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직원의 생활인 폭행치사는 없었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취재진은 폭행치사 의혹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려 했지만 희망원 측은 거부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취재 불가라고 얘기해. 취재 불가. 일단 희망원 총무가 가기 모든 걸 일단 관장하고 있으니까. 예. 총무가 팀장이 연락해서 뭐 일하고 있다네. 위탁 운영을 맡긴 대구시도 진실 규명보다는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명단 자체는 이렇게 외부에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명단화해가지고 하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러면 사망 진단서 같은 확인하셨습니까? 그거를 확인을.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희망원에서 숨진 사람은 309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가운데 최소 21명은 병사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대구시립 희망원 내 생활인에 대한 폭력 행위와 인권 침해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이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뉴스와 커뮤니티 등 SNS 점유율에서 대만과 홍콩 등 세계적인 유명 야시장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셜 분석 시스템 조사기관인 SK플래닛 MNC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에서의 서문시장 야시장 언급량은 2만 1000여 회로 대만과 홍콩, 동대문과 부평 깡통시장 등 국내외 야시장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연관 키워드로는 대구시가 언급된 횟수도 14,000여 회로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주 5승 1패로 올 시즌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직 성적은 최하위권이지만 부진 탈출의 시작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이 시즌 초반 악몽을 떨쳐낼 수 있을지 서건 기자가 짚어봅니다.
단 한 번의 연승도 위닝 시리즈도 없었던 삼성. 하지만 지난주 원정 6연전에서 SK에겐 시즌 첫 연승과 위닝 시리즈를, 바로 이어진 하나와의 맞대결에선 3연전을 모두 잡았습니다. 지난해도 기록하지 못했던 시리즈 수입, 무려 661일 만입니다. 시리즈 수입을 달성한 경기에선 국민타자 이승엽의 KBO 역사상 첫 통산 450호 홈런도 함께했습니다. 50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흥은 없고 그저 팀이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내고 있고 힘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홈런을 친 경기에서 이기게 돼서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상위 타선에서 하위 타선으로 옮긴 구자욱이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청신호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타자인 러프를 중심으로 중심 타선이 기대치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할 때 승률에 머물던 봄을 지나 더워진 날씨와 함께 팀이 조금씩 투타의 균형을 되찾으며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리그 12승을 기록한 삼성이 이번 주 KT전까지 위닝 시리즈를 이어간다면 시즌 승률 3할대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아직 9위 하나와는 5게임 차로 뒤집기에는 쉽지 않지만 8위 KT와의 이번 주 중 홈 3연전에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5월이 가기 전 꼴찌 탈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수문장 조현우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리그 골키퍼 가운데 유일하게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현우 선수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FC에서 활약했고 다양한 연령대별 대표팀 경험과 함께 지난 2015년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을 받아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다시 이름을 올린 조현우 선수는 이번 선발을 통해 본인과 팀의 분위기 반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을 쓴 여성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은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로 8.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 복귀율이 81.9%,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의 사업장의 복귀율이 83.7%로 나타나 회사가 클수록 또 임금이 높을수록 복귀율이 높았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칠곡군 동명면의 한 종이박스 제조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인근 플라스틱 조립 공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9,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종이박스 제지 공장의 내부가 거의 타버린 상태였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중으로 감식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대구 지도 포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대구 지도 포털은 다양한 행정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통합 구축한 서비스로 경제와 안전, 교통 등 6개 분야 80여 종의 행정 정보를 지도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대구 지도 포털을 이용하면 토지와 건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과 연계된 공시지가와 토지 이용 계획 등까지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미래형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잇따라 유치합니다. 대구시는 해외 67개 나라에 자동차 주요 부품을 공급하면서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넘긴 중견기업인 주식회사 센트럴모텍과 오늘 오전 투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따라서 센트럴모텍은 내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기어 변속 관련 신제품을 위한 전문 공장을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건립합니다. 또 모레 25일에는 창원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엠스코가 본사와 공장을 대구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대구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칠곡군 외관 3 일반 산업단지가 착공 3년 만에 완공해 36개의 기업이 입주합니다.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오늘 관계자와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관은 낙산리와 금란리 74만 3천여 제곱미터에 마련된 외관 3 일반 산업단지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외관 3단지에는 전기 기계업종을 비롯해서 운송장비, 비금속 업종 등 36개 업체가 올해 말까지 입주를 마무리합니다.
나흘째 이어지던 고온 현상, 오늘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어제 31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기온은 오늘은 4도가량 낮은 27도 예상되고요. 안동 지역도 27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또 오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날이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내리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는 날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청도의 기온은 12도, 낮 기온 26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27도, 문경 26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기온은 10도,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모레 낮부터는 당분간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